승무패 29회차 현미경부석 2부 첫 번째 경기는 8번 경기로 들어온 지브롤터와 북마케도니아의 경기입니다. 저는 지브롤터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현미경부석 1부를 보지 않으신 분들은 화면 위로 올라가는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1부 먼저 시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지브롤터 같은 경우에는 피파 랭킹이 203위로 최하위권 팀이고 북마케도니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피파 랭킹이 62위나 되기 때문에 체급 면에서 북마케도니아가 압도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브롤터가 주중에 조지아 원정에서 무기력하게 0대4로 대패를 당했고 북마케도니아와의 상대 전적 역시 2패로 열세에 빠져 있습니다. 2018년 북마케도니아 원정에서 0대4 대패를 당했던 지브롤터이고 이 빅리그에서 활약을 하는 선수는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자국리그 최강팀인 링컨 레드임프스 소속 선수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지브롤터이기 때문에 선수단 퀄리티에 있어서도 북마케도니아와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열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북마케도니아 같은 경우에는 직전 불가리아 원정에서 주중에 1대1 무승부에 그쳤는데 그래도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불가리아를 압도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골 결정력이 아쉬웠는데 확실히 베테랑 공격수 판데프 선수가 은퇴를 한 이후에 최전방에서 방점을 찍어줄 수 있는 공격 자원이 조금은 부족한 것이 북마케도니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북마케도니아가 그래도 원정 경기에서 3승 2무 1패로 오히려 홈보다 원정에서 좋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흐름이고 이 주요 선수로는 스페인 라리가 라요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골키퍼 디미트리 예프스키 선수가 주전 골키퍼로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플레이메이커 엘마스와 이 바르디 같이 나폴리와 레반테에서 활약을 하는 선수들도 있고 이 공격 쪽에서 트라이코프스키 선수와 이 추룰리노프 선수 역시 이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선수단의 퀄리티에 있어서는 확실히 북마케도니아가 굉장히 우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난 3월에 이탈리아를 상대로 깜짝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월드컵 본선행 희망을 살렸지만 포르투갈을 넘지 못하면서 아쉽게 월드컵에는 진출에 실패를 한 북마케도니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체급 면에서 북마케도니아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이 됩니다. 이 지브롤터의 경우에는 피파 랭킹 최하위권의 수준의 팀이고 피파 랭킹 82위 조지아 원정에서도 0대4 대패를 당했던 지브롤터이기 때문에 북마케도니아를 넘기에는 굉장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경기 내용적으로 불가리아를 상대로 나쁘지 않은 경기 내용을 보여준 북마케도니아이지만 이 베테랑 공격수 판데프 선수가 대표팀 은퇴를 한 이후에 최전방에서 마무리가 조금은 아쉬운 면이 있지만 그래도 유럽 빅리그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이 엘마스, 이 에니스 바르디 같은 자원들이 충분히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북마케도니아의 공격이기 때문에 피파 랭킹 최하위권 지브롤터를 상대로도 무난한 득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8번 경기는 지브롤터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포르투갈과 스위스의 경기인데 포르투갈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랭킹적인 측면에서 8위를 달리고 있는 포르투갈이고 스위스 같은 경우에도 14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피파 랭킹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스페인 원정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는데 확실히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포르투갈이고 이 스위스와의 상대 전적에서 최근에 2연승을 거두고 있는데 가장 최근 2019년 맞대결에서 홈에서 에이스 호날두 선수가 스위스를 상대로 3골을 넣은 바 있습니다. 포르투갈 같은 경우에도 빅리그에서 활약을 하는 스타 플레이어들이 대거 소집이 됐는데 맨시티의 중앙수비수 디아스 선수가 부상 여파로 소집이 제외가 됐기 때문에 수비 쪽에 공백이 조금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공격 쪽에서 호날두 선수를 비롯해서 안드레 실바, 게데스, 이 조타 같은 이 핵심 공격자원들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플레이메이커 맨유의 브루노 페르난데스와 맨시티의 베르나르도 실바 같은 골직한 빅네임들이 있기 때문에 선수단 퀄리티에 있어서 스위스보다 한 수 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직전 체코 원정에서 주중에 1대2로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최근 5경기에서 1승 2무 2패로 A매치 흐름이 좋지가 못합니다. 특히 원정에서 성적이 떨어지는 스위스이고 그래도 얀 존목 골키퍼가 여전히 골문을 지키는 가운데 이 수비와 미들 그리고 공격 쪽에서 유럽 빅리그에서 활약을 하는 선수들이 대다수이지만 확실히 이 포르투갈과 비교를 했을 때는 스타 플레이어적인 측면에서는 선수단의 퀄리티가 조금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최근 A매치에서 경기력이 떨어진 스위스를 상대로 포르투갈이 승리를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포르투갈이 직전 스페인 원정에서 호날두 등을 후반에 투입을 시키면서 적당한 체력 안배를 하고 1대1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반면에 스위스는 체코 원정에서 1대2로 패배를 당하면서 최근에 A매치 좋지 못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 스위스가 공격진에서 엠볼로를 제외하면 확실히 샤킬이나 세페로비치 같은 베테랑 자원들이 한창 좋았던 전성기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화력적인 측면이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짤츠부르크의 젊은 공격수인 오카포 선수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지만 이 포르투갈의 노련한 수비진을 뚫어내기에는 힘든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포르투갈이 핵심 수비수 디아스가 빠져 있지만 그래도 노장 수비수 페페 선수가 여전한 기량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수비 공백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근 3년 전 맞대결에서 포르투갈의 에이스 호날두 선수가 스위스를 상대로 무려 3골이나 넣었던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직전 스페인전에서 체력 안배까지 한 호날두 선수가 홈에서 홈팬들 앞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9번 경기는 포르투갈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체코와 스페인의 경기인데 체코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가져가 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랭킹이 체코가 33위이고 스페인이 7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체급 차이가 조금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코 같은 경우에는 직전 주중에 펼쳐진 스위스와의 홈경기에서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에 5경기 3승 1무 1패에 좋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홈경기에서 경기력이 살아나는 체코이고 다만 우려스러운 것은 주전 공격수 패트릭 쉬크 선수가 부상 여파로 이번 A매치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최전방 골 결정력이 아쉬울 수 있는 체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페인과의 상대 전적은 최근에 2016년 스페인 원정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한 바 있고 그래도 유럽 빅리그에서 활약을 하는 선수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체코 역시 다부진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난 3월 스웨덴과의 플레이오프에서 패하면서 아쉽게 카타르 월드컵 본선 진출에는 실패를 한 체코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미드필더 소우책 선수가 웨스트햄에서 활약을 하는 가운데 체코의 주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소우책 선수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주중에 펼쳐진 포르투갈과의 홈경기에서 1대1 무승부를 거뒀는데 최근에 A매치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창 좋았을 때보다는 공격력이 떨어져 있는 스페인이지만 그래도 루이스 엔리케 감독 체제에서 빠르게 조직력을 가다듬고 있는 스페인이고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수비수 라포르테 선수와 에릭 가르시아 선수가 부상 여파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수비 쪽에서 공백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원체 스타 플레이어들이 많습니다. 미드필더 부스케츠를 비롯해서 맨시티의 로드리까지 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의 코케 선수까지 중원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강점인 중원이 빛을 발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최전방의 공격수 모라타 선수가 꾸준하게 득점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 스포르팅의 사라비아 선수 역시 엔리케 감독이 굉장히 선호하는 공격수인데 사라비아 역시 스포르팅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직전 포르투갈전에서도 모라타와 사라비아가 이 득점을 합작을 했기 때문에 이 두 선수가 활약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며 양팀 모두 전력 누수가 있지만 최전방 공격수 패트릭 쉬크가 합류하지 못한 체코의 누수가 더 커 보이는 매치입니다. 물론 체코가 직전 스위스와의 홈경기에서 패트릭 쉬크가 없는 상황에서도 2대1 승리를 거두면서 저력을 보여줬지만 확실히 쉬크가 있고 없고의 차이는 골 결정력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불러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스페인의 경우에는 최근 A매치 무패의 흐름을 달리고 있지만 확실히 예전보다는 공격 파괴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피파 랭킹이 낮은 팀들을 상대로는 다득점을 해오고 있지만 유럽의 어느 정도 체급이 있는 팀들을 상대로는 대부분 한 골차 신승이 많았던 스페인이기 때문에 최근에 기세가 나쁘지 않은 체코 원정에서 최대치로 무승부까지 덜미가 잡힐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직전 포르투갈전에서 코케나 로드리 같은 핵심 중앙 미드필더들이 모두 휴식을 취한 스페인이고 전체적인 선수단 퀄리티나 선수층을 고려하면 체코보다 체력적인 우위를 가져가면서 특유의 한 골차 신승은 노릴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직전 포르투갈전 선제골을 합작한 스페인의 공격수 모라타, 사라비아 선수의 골 감각이 나쁘지 않은 것도 스페인 쪽으로 근소하게 기우는 요소이지 않나 싶습니다. 10번 경기는 체코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 무승부까지 가져가 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경기인데 승무패로 지으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웨덴이 슬로베니아 원정에서 주중에 2대0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에 주춤했던 흐름을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습니다. 확실히 스웨덴은 홈발을 제대로 받는 팀이라는 점에서 스웨덴의 승리까지 노려볼 만한 매치이고 이 노르웨이와의 최근 상대 전적이 재밌는데 4연속 무승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무승부도 충분히 배제할 수 없는 픽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전 수비수 린델러프 선수가 부상 여파로 이번 A매치 명단에서 제외가 됐기 때문에 이 린델로프 선수의 공백이 상당히 크게 느껴질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폴란드에게 0대2로 패배를 당하면서 월드컵 본선에는 진출에 실패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공격 쪽에서 토트넘의 클루셉스키 선수를 비롯해서 라이프치히의 포르스베리 같은 굵직한 공격수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스웨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세르비아 원정에서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 5경기 3승 1무 1패에 나쁘지 않은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에이스 공격수 홀란드 선수가 세르비아전에서 결승골을 넣었고 확실히 굵직한 리그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핵심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노르웨이 역시 스웨덴에 전혀 밀릴 것 같지 않은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웨덴과 마찬가지로 월드컵 본선행이 좌절이 됐기 때문에 양팀 모두 네이션스 리그에 대한 동기부여가 의외로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르웨이 같은 경우에는 홀란드 선수를 제외하면은 미드필더 웨데고르나 삼프도리아의 토스비 노리치 시티의 노르만 같이 중원 쪽에서 굵직한 자원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공격적인 측면에서 스웨덴을 상대로 전혀 밀릴 것 같지 않은 매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개인적으로 승무패가 모두 보이는 매치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스웨덴의 A매치 경기력이 들쑥날쑥한데 수비수 린델러프의 부상 이탈로 인해서 수비 공백이 예상이 되고 확실히 이브라이모비치 선수가 은퇴한 이후에 최전방에서 방점을 찍어줄 수 있는 공격수의 무게감이 떨어지는 것이 스웨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토트넘의 클루셉스키 선수가 슬로베니아전에서 쐐기골을 넣는 등 클루셉스키 선수의 존재감이 올라오고 있지만 노르웨이의 최근 탄탄한 수비력을 고려했을 때 쉽게 골문을 열기에는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직전 세르비아 원정에서도 노르웨이가 작정하고 선수비 후 역습 실리적인 축구를 하면서 1대0 승리를 거뒀는데 최근 A매치 6경기 중에서 네덜란드전 2실점을 제외하면 노르웨이가 5경기에서 무실점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원정 경기인 만큼 작정하고 실리적인 선수비 후 역습 수비 축구를 들고 나온다면 최근에 공격력이 떨어져 있는 스웨덴을 상대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무엇보다 공격 에이스 홀란드 선수가 세르비아전에서 결승골을 넣은 것도 고무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
양팀 최근 맞대결이 무려 4연속 무승부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팽팽한 무승부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스웨덴 특유의 강력한 홈발을 고려를 한다면 이 경기는 승무패가 모두 보이는 매치이기 때문에 11번 경기는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경기는 세르비아와 슬로베니아의 경기인데 세르비아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과감하게 무승부까지 투폴로 노려보시기 바랍니다. 피파 랭킹적인 측면에서 세르비아가 25위, 슬로베니아가 65위, 40개 단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체급 차이가 어느 정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르비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A매치 2연패 수렁에 빠져 있는데 이 주중에 펼쳐진 노르웨이와의 홈경기에서 아쉽게 0대1로 패배를 당했습니다. 확실히 핵심 공격수 블라우비치 선수가 부상 여파로 소집이 재해가 됐기 때문에 골 결정력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세르비아인데 그래도 블라우비치를 제외하고 타디치, 밀린코비치, 사비치, 미트로비치 같이 굵직한 공격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슬로베니아를 상대로는 골문을 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슬로베니아와의 상대 전적은 2무 1패로 열세이지만 가장 최근 맞대결이 10년도 넘은 맞대결 전적이기 때문에 의미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슬로베니아 같은 경우에도 핵심 공격수 일리치치 선수가 소집이 재해가 됐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공격 쪽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스웨덴과의 홈경기에서도 무기력하게 0대2로 패배를 당한 슬로베니아인데 슬로베니아가 전체적인 수비력은 나쁘지가 않습니다. 골키퍼 얀 오블락 선수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활약을 하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주전 골키퍼로 활약을 하고 있고 유로파 네이션스 리그에서 익숙해진 파옥이라는 팀의 에이스인 쿠루티치라는 미드필더가 중원을 책임지고 있는 슬로베니아이기 때문에 의외로 다부진 선수들이 곳곳에 포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최전방은 짤즈부르크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세슈코라는 공격수까지 있기 때문에 슬로베니아가 의외의 복병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양팀 모두 주포 공격 자원에 이탈이 있지만 그럼에도 활약적인 측면에서 세르비아가 우세한 경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르비아가 핵심 공격수 블라우비치가 빠지지만 이 미트로비치, 타디치, 밀린코비치, 사비치 같은 굵직한 공격 자원들이 많고 측면에는 코스티치까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한 방을 보여줄 수 있는 자원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슬로베니아는 주포 공격수 일리치치 선수의 공백을 메울 만한 선수가 확실히 부족하고 슬로베니아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수비력 같은 경우에도 이 오블락 골키퍼가 올 시즌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확실히 전성기 때와 비교해 봤을 때 떨어지는 기량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전만 못한 선방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슬로베니아 특유의 무자비 면모와 최근 슬로베니아가 자신들보다 체급이 높았던 이 크로아티아 원정에서도 무승부를 거뒀던 저력을 고려를 한다면 직전 세르비아가 노르웨이를 상대로 보여준 골 결정력 부재가 드러날 경우에는 이 독식픽으로 무승부 정도까지는 노려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12번 경기는 세르비아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이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코소보와 그리스의 경기인데 승무패로 지으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통픽 추천으로는 무승부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소보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펼쳐진 키프로스 원정에서 2대0 깔끔한 승리를 거두면서 최근에 2승 2무 1패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홈경기에서 의외로 성적이 떨어지는 약점이 있는데 그리스와의 상대 전적은 최근에 3연속 무승부가 나왔을 정도로 팽팽한 면이 있습니다. 피파 랭킹이 코소보가 107위이고 그리스가 55위인 것을 고려하면은 이 체급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코소보의 선수단 면면을 살펴보면 체급 차이가 크지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소보 역시 피파 랭킹에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굵직한 리그에서 활약을 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이 왼쪽 윙백 보이보다 선수가 토리노에서 활약을 하고 있고 이 나폴리의 수비수 라흐마니가 수비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노리치 시티의 윙어 라시차가 있고 랭스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베리샤, 마요르카의 장신 공격수 무리키까지 굉장히 빅리그에서 활약을 하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코소보가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는 네이션스 리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 같은 경우에도 북아일랜드 원정에서 주중에 1대0 승리를 거두면서 나쁘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리스 같은 경우에도 쉽게 실점을 하지 않는 수비 조직력과 특히 최전방 쪽에서 두비카스, 바카세타스, 이 파블리디스 같이 네덜란드 리그에서 굵직하게 활약을 하고 있는 공격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최전방 골 결정력이 근소한 우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코소보의 실제 전력에 비해서 그리스 쪽으로 투표율이 너무 몰린 느낌이 있습니다. 이 피파 랭킹적인 측면에서 그리스가 훨씬 높지만 최근 맞대결 3연속 무승부가 보여주듯이 이 두 팀 간의 체급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소보의 경우에는 피파 랭킹에 비해서 선수 구성원이 유럽 빅리그에서 뛰는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수비, 중원, 공격 쪽에서 적재적소에 굵직한 선수들이 많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리스의 경우에도 탄탄한 전력을 갖추고 있는데 확실히 그리스는 이 바카세타스, 파블리디스, 두비카스 같이 최전방 공격 자원들의 퀄리티가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5대5 팽팽한 매치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리스로 50%가 넘게 몰린 상황에서 충분히 이변을 노려볼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13번 경기는 승무패로 지우는데 단통픽으로는 무승부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불가리아와 조지아의 경기인데 승패로 가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불가리아 같은 경우에는 북마케도니아와의 홈경기에서 주중에 1대1 무승부를 거뒀는데 최근에 5경기 1승 1무 3패에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홈경기에서는 원정보다 확실히 경기력이 올라오는 불가리아이고 이 작년 9월 달에 홈경기에서 조지아를 4대1로 대파했던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특유의 홈발을 받는다면 승리를 거둘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루도고레츠에서 활약을 하는 선수들이 대다수이고 유럽 빅리그에서 활약을 하는 선수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피파 랭킹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불가리아가 73위, 조지아가 85위이기 때문에 12계단 차이라는 점에서 체급 차이는 그렇게까지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반면에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A매치 4승 1무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지브롤터와의 홈경기에서 주중에 4대0 완승을 거둔 조지아이고 이 최근에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보다 체급이 높은 팀들을 상대로도 심심치 않게 승리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불가리아 원정에서도 충분히 승리를 거둘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울산 현대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바코 선수 역시 직전 지브롤터전에서 득점포를 가동을 했고 조지아 역시 코펜하겐 같이 유럽 리그에서 활약을 하는 선수들이 있지만 그래도 자국 리그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체급 면에서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발렌시아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마마르다슈빌리 선수가 이 골키퍼 수문장으로 활약을 하고 있지만 백업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출전을 할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살롱 코멘트에서 정리를 해드리면 이 경기는 양팀의 최근 A매치 상반된 흐름을 고려하면 불가리아 쪽으로 투표율이 너무 몰린 느낌이 있습니다. 불가리아의 경우에는 최근 A매치 1무 3패 하락세에 빠져 있는데 조지아 같은 경우에는 4승 1무 무패를 달리고 있을 정도로 상승세를 타고 있는 조지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조지아가 최근 무패 흐름 속에서 스웨덴, 보스니아, 알바니아 같이 자신들보다 피파 랭킹이 높은 팀들을 상대로 모두 승리를 거뒀고 난적 코소보 원정에서도 승리를 거뒀던 조지아이기 때문에 경기력이 상당히 올라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불가리아는 확실히 홈발을 받는 팀이기는 해도 최근 경기력이 썩 좋지가 못합니다. 이 북마케도니아와의 홈경기에서도 1대1 무승부를 거뒀지만 내용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밀렸던 부분이 있고 다만 그래도 제가 불가리아 승리를 가져가는 이유는 불가리아가 최근 패배를 했던 경기에서도 꾸준하게 득점력은 보여주고 있고 작년 9월 홈에서 조지아를 상대로 4대1 대승을 거뒀던 좋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특유의 홈발이 나온다면 불가리아가 무승부보다는 승리까지 가져갈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14번 경기는 승패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29회차 현미경 분석 1부와 2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크나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 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